젠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간략 소개를 하고요. 젠마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젠마는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저 혼자의 회사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보고 계신 많은 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랑하고요. 그리고 함께여서 항상 행복하고요. 그리고 함께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그 젠마 2021년 에 대한 8주년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모소 대나무라는 이 영상이 아마도 젠마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모소 대나무를 읽으면서 8주년 기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 수긍이 가실 내용들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의 농부들은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소 대나무를 여기저기 뿌리를 잘라 묶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 키웁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고 4년 동안 겨우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차가 되면 하루에 무려 30c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4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던 그곳에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우린 6주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4년 동안 땅속에서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뿌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모소대나무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4년이란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뿌리를 내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은 우리 젠마가 모소대나무의 5년차 울창한 대나무 숲처럼 태동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젠마인 이우종. 네. 8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아직도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게 젠마입니다. 그렇지만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린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어야지 자라고 우리가 다들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소 대나무처럼 2021년은 우리 젠마가 전 세계 글로벌에 한 획을 긋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젠마는 그냥 문장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정말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멋진 우리 젠마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젠마 식구들이 다 같이 헤쳐나가는 그런 멋진 젠마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소개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요. 회사의 현황, 그리고 회사의 제품, 그 다음에 젠마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젠마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 슬라이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개요 인사말, 설립 배경, 경영 철학, CI/BI, 주요 연역, 특허 등록 인증 상장 뭐 등등 계열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젠마는 2012년 그러니까 2012년에 설립은 됐지만 2013년부터 지금 8년차 13년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 인사말은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말입니다. 2013년 홈페이지에 인사말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2013년에 어떤 마음으로 젠마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젠마가 걸어가는 길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꿈과 희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젠마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젠마는 국경 없는 세계, 새로운 패러다임, 마지막 유통혁명, 그리고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유통기법을 기초한 초우량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자 탄생하였습니다. 기존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부터 2015년, 16년, 17년부터 나온 플랫폼의 기반을 저희가 2013년부터 준비한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플랫폼 하지만 그때 2013년에 올렸던 이 글귀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젠마인들이 다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플랫폼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플랫폼을 준비를 하려고 시작한 회사가 젠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젠마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과 세계적인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고 글로벌 사업 무대의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 나눔의 삶을 실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젠마만의 성공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젠마, 여러분의 꿈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13년에 젠마가 만들어지면서 얘기 드렸던 인사말입니다. 근데 2018년 현재 지금 19개, 20개, 21개 나라의 법인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고 우리가. 젠마의 설립 배경, 젠마를 왜 만들었나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갖고 싶어서 다 같이 만들어진 회사가 젠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젠마가 설립된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자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각자의 삶이 될 거고요. 그 각자의 삶이 모여서 그 나라가 될 거고 또 지구가 되리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추구하는 게 우리 젠마고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웰빙이라는 거는 뭐죠? 옛날에 이제 웰빙이라고 나왔는데 이 웰빙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 요거를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웰빙을 넘어서 웰리스가 되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데 한 단계 더 넘어서 힐리스라는 게 바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힐빙이라는
이게 바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 네 가지가 조합된 최상의 건강 상태를 가져가는 게 힐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젠마 가족들이 모두 다 힐러들의 힐링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경영 철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글귀가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이 젠마입니다. 그리고 젠마의 사명은 건강한 삶, 여유로운 삶, 나눔의 삶, 설립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여유롭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젠마인들은 이왕이면 좀 정직했으면 좋겠고 신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직, 신의, 사랑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행복이죠. 누구?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정직, 신의,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CI라는 거는 Corporate Identity라 그래가지고 기업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기업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이 CI라고 합니다. 그러면 B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BI는 뭐예요? 브랜드의 정체성. 그건 뒤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CI는 그림으로도 있지만 이 젠마라는 이 뜻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잼이라는 건 보석이란 뜻이고요. 많은 엄마란 뜻. 그래서 보석의 근원, 보석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젠마라는 회사라는 이름보다는 젠마라는 각자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 한 번씩 계속 얘기하죠. 지구의 종말은 언제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나한테는 없는 거거든.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라고 여기고요. 지금 이 로고가 육각형입니다. 가장 완벽한 도형이 몇 각형인지 아세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이 벌집 모양도 전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합인데 육각형, 그러니까 육대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5대양을 얘기합니다. 북극, 남극,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5대양. 그리고 둥그런 거는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젠마는 글로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가져간 회사입니다. BI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브랜드. 우리가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루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명품들도. 그런데 회사명은 틀립니다. 루비통,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걸 브랜드라고 하는데 브랜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 BI인데 BI가 젠무브는 보석인데 무브는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석이니까 보석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석이 움직이면서 아까 젠마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했으면 좋겠고 신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행복할 수가 있다. 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역할이고요. 자, 네잎크로바 2개를 겹쳐놨습니다. 네잎크로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얘기한 정직, 신의, 사랑, 마지막으로 가치 전달다,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브랜드에서 이 네잎크로바가 뭐를 뜻하냐 하면 팔조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팔조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유학에서 나옵니다. 조선시대 유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학의 기본서가 4서 3경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사서 삼경이 뭐냐? 유학의 7가지 기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제목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사서 삼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서 삼경의 가장 기본서, 유교에서 7가지 책 중에 처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 하면 기본서가 대학이란 책입니다. 대학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8조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건 아는데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한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게 8조목입니다. 경물 경험한다는 뜻이고요. 치지 안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마음 성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다음에 그게 갖춰지고 나서 수신 몸을 닦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평천하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명이 젠무부 이 네이크로바 2개를 겹쳐 놓은 게 8조목. 결국 유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은 바로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사실 유교보다도 한참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 당군 혹시 아세요? 우리의 시조 당군 아시죠? 당군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때 그러니까 단기 그러니까 BC 기원전 2333년입니다. 지금 단기로 하면 2021년에 2333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4354년. 단기 4354년입니다. 우리 지금 기원으로 따지면. 우리 민족이 그래서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당군조선, 고조선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 2021년 현재까지 4354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당군조선, 고조선 때 당군왕검이 뭘 얘기를 했냐면 고조선의 건국이념을 보시면 홍익인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홍익인간이 뭐냐면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유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상이 사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만들면서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얘기했어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젠마도 그 뜻을 받들어서 8조목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 기틀이 되고 기반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태어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지구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젠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10월 달에 법인 설립이 돼서 2013년 4월 오늘 2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8년째가 된 회사입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돼서 2021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뭐 어떤 회사가 됐냐? 2020년까지는 2019년까지는 무역의 날 700만 불 수출탑도 받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 2021년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젠마는 이 특허증이 자체적으로 있는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 있을까 말까지 저희처럼 이 10몇 개씩 특허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젠마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증은 우리만 젠마만의 특허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허증들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그 다음에 인증서,
식당. 요거는 제가 2017년 12월 달에 세계 신지식인 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젠마코리아가 우수조합사로 지금 8년째 되는데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우수조합사입니다. 그 과학기술 대상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세계 아토피협회 대상부터 상장들도 많이 받았고요. FDA에 저희 주력 제품들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황인데요. 젠마코리아가 K-팝 한류 문화의 시발점인 동시에 젠마의 시발점이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젠마는 현재 18개 나라, 그래서 러시아, 어저께 러시아 행사를 했었죠. 그저께하고. 그래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이 5월 달에 다 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18개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16개 나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남아공에는 젠마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에도 젠마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 법인 만들어진 거로 하면 한 20여 개 나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놨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부터 궁극적으로 갈 나라들이 아프리카하고 이 유럽 쪽입니다. 서유럽 쪽. 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칠레나 이런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젠마는 총 7개, 8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젠마 코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젠마정 어페럴, 의료 쪽, 사단법인 한국라이프 힐러 교육협회, 이거는 힐링센터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회사. 그 다음에 젠마 자연가가 이제 곧 출시될 생명 동력수와 연관된 제품들. 그 다음에 젠마 파크랜드는 광산법인. 그 다음에 아이잼은 포탈 플랫폼 법인. 젠마 클린텍은 해양 쪽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에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해양 수산 쪽에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젠마의 특징, 매출 현황, 매출 순위, 회원 현황 간단하게 볼게요. 젠마는 설립 9년차, 실질적으로 8년차, 차입금 제로, 성장률 1위인 회사고 연평균 성장률이 78.98%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이 500억 정도인데 이번 2020년도 작년 매출은 약 1000억에서 한 20억 정도 빠지는 980억, 약 2배로 됐습니다. 근데 2021년 저희가 예상은 한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매출 순위인데 매출 순위 뭐 1.6배. 지금 회원 현황은 지금 7만 번이 넘었죠? 8만 번대죠?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컨셉, 제품 현황, 주요 제품인데요. 저희 제품 컨셉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가기 위해서 제품 구성도 됐고 제품 컨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내세운 게 친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과 건강하면 젠마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력 제품들은 다 특허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 단일 공급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상반기 6, 7월 달 늦어도 8월 달 안으로 남동공단에 저희가 지금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공장하고 물류를. 지금 현재 있는 거가 작아서. 그래서 아마도 건평이 한 몇천 평은 될 겁니다. 그리고
대지도 한 2,000평 이상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층수를 또 올려가지고 몇 개 층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한두 달, 두세 달이면 이제 결정이 납니다. 네. 그리고 결정이 나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 그 해외에서 리더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요번에 그 버스 한 대는 있습니다. 버스 지금 수리하고 있는 그거 말고 새로운 최고로 좋은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한 대 또 새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리더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공장 견학도 시키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현황은 토탈 제품들이 한 187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건강식품, 친환경용품, 뷰티, 생활, 건강기능, 건강기기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주요 제품 중에 이 멀티오나이저 제품입니다. 세제 없이 머리 감고 뭐 설거지하고 세탁하며 집안 청소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젠무브 멀티오나이저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 전라인 특허 기술이죠. 집약된 혁신적인 나노 에어프라이 시스템. 저희 그 에어이오나이저가 계속 나와. 에어이오나이저가 요번에 한 7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35평에서 한 40평 정도 해서 새롭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시험 성적은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꽤 괜찮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꽤 세계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방용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5월 달에 필터가 나옵니다. 필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먹는 물도 그냥 됩니다. 근데 먹는 물 필터가 이게 조밀하다 보니까 물이 수압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저희가 수압이 어떨 땐 스시오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예. 근데 요번에 그 주방용 같은 경우는 필터가 있어도 물이 잘 나오게끔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5월 달 정도 나오고요. 에어이오나이저는 한 7월 달 정도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나 이런 데 다 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노 마스크, 이 불 들어오는 거 이거 아시죠? 네, 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그 광산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석 매트, 젠무브 후고, 그 다음 뷰티 컨트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그 요번에 특허를 받을 텐데, 이제 가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저기 품목 허가나 뭐 이런 건 들어갔는데, 온열이 되면서 어싱이 되는 그 제품이 그 특허로 요번에 출원을 시켰는데,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그게 되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불날 염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어싱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북극 지방, 북쪽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더운 지방에도 냉방병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 가격대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할 예정입니다. 멀티 에센스는
스킨, 요거는 저희 로션, 그 에센스, 아이크림, 주력 영양크림의 제품 효능을 화장품입니다. 모두 담고 있고 앰플에는 앰플과 팩의 효능이 더해져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pH 5.5의 약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부담 없이 자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올인원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됩니다. 이 엑소즘이란 녀석은 세포막이 한 번 안쪽으로 함입이 되고 그 후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피부 재생 물질을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마치 택배 보내듯이 세포 밖으로 뿅 하고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엑소즘이란 녀석은 피부가 재생되는데 필요한 유효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또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녀석이다 보니까 일종의 세포의 작은 아바타라서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면서 이렇게 바깥막의 보호를 받다 보니 안에 포장되어 있는 미용 물질이 기존의 다른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보다 훨씬 변성이나 분해 없이 피부 세포까지 잘 전달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엑소점은 뭐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한 번 주사 맞는데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받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싸죠. 싸게 이게 진행된 거니까 성형외과에서 주사 맞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관심들을 잘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킨 3종 저희가 원래 제품이 11종이 있습니다. 11종 제품 11종 중에서도 킨 3종 세트가 굉장히 핫하게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에너지 자장부로 쓰이는 특허받은 제품으로 가격도 싸지만 우리 조탁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를 좀 이렇게 두드러주고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으니까 저 빗 가지고 빗는 것도 계속 빗지만 이게 탁탁탁탁 두드러지면 굉장히 좋고요. 머리 숱이나 이런 부분들도 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생활력 제품들이 한 187가지 종류다 보니까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젠무브 생생 MSM. MSM이란 천연 식이 유황을 말합니다. 이 MSM은요, 미네랄 흡수를 도우며 뼈와 골수를 충족케 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혈관을 팽창시켜서 피의 흐름을 증강시킨다고 하네요. 이제 유황의 하루 필요량을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섭취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몸의 필수 성분 MSM 꼭 챙겨 드세요. MSM 같은 경우는 미국 그 CNN 방송이고 계속해서 관절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제품이 이 식이유황 MSM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샵 매니저 가격이 한 10,000원이니까 한 달치가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누구나 다 드셔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타사발은 제가 직접 경험한 제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멀티오나이저하고 이 옥타사발을 먹으면서 제 머리가 사실은 M자였는데 많이 난 겁니다. 제 머리가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에나 이게 핵산 제품이고요. 이건 칼슘, 이거는 CP. 우리 회사의 장수 제품입니다. 그리고 웰본은 뭐 활혈, 면역, 뭐 부인과 질환에 웰본은 아시는 분들 잘 설명하시면 웰본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성 이너피 신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죠? 이게? 왜? 샵가? 이게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시중에 파는 거 한 반 가격도 안 될 겁니다. 제품은. 스피드라고 해서 숙취 해소에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이 해죽순에 황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해죽순 차 같은 경우는 우려서 드시면 몇 번은 우려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충하초, 뭐 참쌀로 제품들이 꽤 많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네, 활력 크린티, 참가바, 스톰텍. 닥터레이디는 여성분들이 여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소개하신 분들한테도 효과가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받는 제품입니다. 생리대. 생리대는 제가 남자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 못 드리는데 아마 최고급의 제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산과 반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316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라든지 산이라든지 염에 반응하지 않는 냄비가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갖다 찐다 하더라도 야채 수분과 또 야채 염분과 모든 그러한 미네랄이라든지 하나도 박해되지 않고 잡수실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잼쿡은 잼마가 주적적으로 사실 주방기구에 일단 그 최고로 좋은 제품을 찾다 보니까 316ti라는 제품을 찾게 됐습니다. 그 원료를. 이 316ti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그 샐러드 마스터. 근데 이 지금 우리 4종 정도의 세트, 우리도 4종 냄비 세트가 있잖아요. 그게 샐러드 마스터 같은 데서는 한 48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원가가 얼마죠? 90만 원. 그러니까 5배 싼 겁니다. 질이나 이런 거는 갖거나 저희께 좋습니다. 특허도 맡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네. 샐러드 마스터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고 뭐 키친 툴 이런 것도 있고요. 인덕션 레인지도 있고. 네. 저희 치약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른 치약하고 예, 금가루도 들어가 있고 근데 싸잖아요. 네. 기사문석 용액도 액상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10종. 그다음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 구두가 다 그겁니다. 그 운동화도 다 그거고. 네, 그렇게. 근데 몇 컬레씩 이렇게 이 신발만 신게 돼요. 기존에 있던 신발은 다 남줘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젠마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상 플랜의 목적, 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젠마는 이 가족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문화를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가족들이 전체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젠마는 전 세계 동일한 제품 가격, 전 세계가 제품 가격들이 거의 같습니다. 단지 그 나라의 부가세, 관세, 통관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조금 등락폭은 있어도 거의 각계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도 전 세계가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국만 그 나라의 그 특수성 때문에 중국만 보상 플랜이 틀려도 같이 전 세계가 뭉쳐져, 중국도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런 단일화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마는 평생 사업을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 사업을 하는 바탕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파트너들의 인프라가 쌓이게 되면 평생 사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젠마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젠마 보상 플랜의 목적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면 소비자, 불특정 다수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천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한 탁월한 제품과 가격 경쟁력 및 쇼핑몰 운영으로 인한 건전한 생활 속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젠마가 가지고 있는 바탕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회원이 되면 수입 지속화 및 다각화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무한대 그룹 매출 적용 및 샵 매니저 자격으로 직접 판매, 방문 판매, 매장 판매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의 지속화 및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저희 젠마 보상 플랜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전업을 했을 때 수입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보상 플랜 자체가 형성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더 20%는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에 뭐 때문에 나가고 어떤 것 때문에 나가고가 아니고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활과 재정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게 젠마 보상 플랜의 목적이고요. 젠마 보상 플랜의 특성은 일단 초기 자본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배팅이 아닌 필요에 의한 제품 구매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성이에요. 개인 누적 매출 기준의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강제성이나 이런 자체가 없는 게 저희 젠마 보상 플랜 특성이고요. 가입 후에 선호 여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회사고요. 보상 플랜이고, 수익성은 주급 보상과 월급 보너스가 같이 나오는 빠른 수입과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으면서 현실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제품이 어디가 좋다도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제품,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주력으로 가기 때문에 다들 현실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의한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안전성. 하이브리드형 보상 플랜이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짬뽕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 카라 그러면 그 전기로도 가지만 휘발유로도 가는 그런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데, 우리 하이브리드형 보상 플랜은 어떤 거냐면요, 바이너리도 되고 유니레벨도 되고 브레이크 어웨이라고 뭐 얘기들 들어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마케팅은 하이브리드형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상 플랜이 바로 하이브리드형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가입 선호 여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젠마 보상 플랜의 우수성입니다. 어디도 가지지 않는 젠마만의 보상 플랜의 우수성이죠. PV와 상관없이 높은 수익률이 발생이 됩니다. 회원 가격 대비, 소비자 가격 대비 판매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 제품들이고요. 샵 매니저 시스템, 바이너리 멀티 코드 원 시스템, 요거는 저희가 특허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 요거 보상 플랜, 아바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바이너리, 지속성,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최고의 수입, 전 세계 최고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십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사 글로벌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카자흐스탄 나가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급 보너스가 아니고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는 1,000만 원이라 그러면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5천만 원, 6천만 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최고의 수입을 근간을 할 수 있는 게 리더십 매칭 보너스. 젠마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젠마이는 세계는 지금 대륙을 넘나드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더욱 자유로운 글로벌 유통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젠마인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자국민을 결속시키는 방법은 네트워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 젠마가 있습니다. 젠마인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애국심 있는 자랑스러운 리더입니다. 젠마인은 파트너들이 자신의 역량을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젠마인은 전 세계로부터 안정적인 로얄티가 들어오고 각자의 조국에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 젠마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전 세계의 우리 젠마인들이 제국자 젠마인들이 젠마인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올해 2020년도에 항상 하는 요새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세계 경제 대국이 우리나라가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위에 있던 이탈리아가 빠지면서 2020년도에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으로 따져서. 근데 세계 10위권이라는 나라로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한국이 10위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9개 나라하고 한국하고는 좀 나쁜 얘기, 좀 차별하다는 얘기로 하면 종자가 틀립니다. 9개 나라,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종자가 틀리냐 하면 이 9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미국, 캐나다. 안 들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9개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몽골도 계시고 있지만 좀 아셔야 되지만 현재 저기 그 세계적인 9개 나라가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자체들이 전부 다 남을 침범하거나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들. 지금 현재 세계 강국들. 근데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의 걸 뺏어본 적도 없고 침범해 본 적도 없고 약탈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정이 많은 민족이고요. 그리고 배려도 있는 민족이고 서로 나눌 줄 아는 민족이고 요새는 조금 덜했지만 무슨 뭐 개업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떡 돌리죠. 다 돌리죠. 그 주위에 뭐 아시는 분들 이웃들한테 뭐 좋은 일 있으면 뭐라도 갖다 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한국인들이 이제는 젠마를 통해 가지고 각자 지구촌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들의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같이 잘 살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전 젠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젠마에 있는 모든 젠마 식구들은 그게 어느 나라뿐이든 간에 누구들한테든 어떤 사람들한테든 자신 있게 같이 성공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전 젠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촌 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네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안에서도 젠마인들이 같이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 잘 살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전 젠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 젠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나라 내 나라 이제 따지지 말고 어느 나라든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떠나서 어느 나라든 다 노력만 하면
어느 누구든 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젠마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마인들은 모든 나라의 젠마인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네트워크 그런 거 그게 아니고요. 정말 네트워크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사고만 바뀐다면 젠마는 전 세계의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멋진 회사가 될 겁니다. 누구 회사? 우리들 회사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정으로 가야 될 방향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140여 개 회사가 있고 네트워크 회사가 등록된 회사도 있고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다 등록된 회사가 있지만 진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실제 그 길을 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A사든 그 다음에 뭐 N사든 어느 외국계 어느 회사든도 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젠마가 정확히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틀 안에 전부 들어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4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4가지 측면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가? 유제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매출, 사업. 유통제품, 유제품, 매출, 사업. 이 4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앞으로 플랫폼 시대의 네트워크의 시대가 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이거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유통적인 측면. 유통적인 측면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뭐 생산자가 있고 뭐 소비자가 있는데 회원이 되면 중간에 대리점 총판 이런 게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회원 가격으로 싸게 사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회원인 이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배분해서 나눠 가진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석이에요.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대형 할인마트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이 됐든 뭐 2+1이 됐든 생산자하고 생산자의 제품을 전부 모아가지고 소비자가 아닌 회원 가격으로 아니면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죠. 근데 제품을 공급한 이익을 누가 가져갔어요? 대형 할인마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특정 다수들. 그러니까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 취지는 뭐예요? 생산자하고 소비자인 회원이 서로 이익을 중간 과정을 없애고 싸게 해가지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할 땐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앞으로의 유통이 어떻게 갈 거냐? 회원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회원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된다는 거는 이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를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제품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품이 돼야 돼요? 생활 전반의 제품과 부가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 부가 서비스는 생활 전반의 제품과 부가 서비스 전체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수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네트워크의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 생활 속의 네트워크. 삶 속의 네트워크가 돼야지 수익이 특정 다수가 아닌 공유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를.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생활의 자연스러운 매출입니다. 코스트코를 갔어요. 코스트코를 갔는데 거기는 요새는 좀 올라가서 3만 몇천 원 한대요. 연회비가. 근데 갑질도 제대로 하잖아요. 이젠 현대카드 아니면 안 받는데요. 전엔 삼성카드만 받았는데 코스트코가 현대카드만 아니면 안 받는데요. 다른 카드는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거기하고 또 계약을 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네들이 갑질을 하든 안 하든 거기 사람이 미어 터지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은 그 주에 주차장이 돼요. 기다리는 거. 1시간 이상씩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 왜 들어가요? 네? 싸니까. 뭔가 거기 가면 우리 그 애들 말로는 득템한다 그러죠? 네? 그 아이템을 뭐 이득을 갖고 뭔가 되니까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대형 할인마켓이 하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거기 가서 이 카트에다가 가득 싣고 나와도 그 사람들이 뭐 인상 찌푸리면서 뭐 손해봤다 하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갈 때면 5만 원어치만 살까 이것만 사고 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나올 때는 한가득이에요. 사실은 그게 저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소비생활의 자연스러운 매출이 뭐가 이어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접목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행위가 소득이 되는 사업. 즉 이런 유통제품 매출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소비생활에 해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마케팅이 돼요? 세상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있는 힐링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왜? 삶 자체가 이익이 되니까. 생활 자체가 이익이 되니까. 이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플랫폼과 같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기억을 하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가장 핵심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퀄 사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머나, 그랬을 때 진정한 상속이 될 수 있고요. 인세 수입이라는 거가 그때 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네트워크 회사든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에는 돈이 된다고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해도 돈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내 양심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리더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나는 지금 돈은 되는데 양심적으로 이렇게 제낀다 하더라도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아.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서. 근데 네트워크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나름대로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는데 내 양심에 꺼리끼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이게 자식들까지 시킬 수 있고 가족들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면 이거 좀 더 생각해보고 한번 여기서 몸을 담을까 말까. 근데 이게 나중에 왠지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는 것 같네. 집안이 살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게 우선이거든. 그게 우선이 돼요. 어딜 가도 내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난데 그 내가 어디 가서 부끄럽고 괜히 내민선도 부끄럽고 괜히 이게 죄송한 얘기 쪽팔리기 뭐 이런 기분이 든다면, 아니 손주 손녀들도 이제 막 태어나고 하는데 큰애들한테 할머니 뭐해? 할아버지 뭐해? 아 몰라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회사를, 그게 아닌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누구 몫이에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들요. 우리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티나는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티나는 사람.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디를 가자 그래도 가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뭔가를 일을 도모하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팥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저 사람 말이라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 그런 기티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란 사람이, 나란 개체가 욕심적으로 흘러가면 그게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서 발 뻗고 못 잡니다. 자도 힘들어져요. 잠도 안 와요. 수면제도 먹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내 자존감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꼭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전체가 상생적으로 가면, 그렇게만 우리가 뭉쳐질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벌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 사람은 누구 한 명한테 내가 전달해서 나도 성공하지만 그 사람도 성공의 길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위하는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게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욕심을 내는 거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성공해보자고 하는 거하고 개념 자체도 틀리지만요, 마음가짐도 틀리고 양심도 틀어집니다. 이때 이 욕심을 내는 양심은요, 괜히 부끄러워요. 근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양심은 정말 인간다운 양심이에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양심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냐 이거죠. 네,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늙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몸이 오장육부로 뭐 100쪽의 뭐 세포니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장육부를 이제 쪼개서 이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돼서 이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원자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쪼개가지고 아원자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 아원자의 질량을 쟀더니, 현미경으로 질량을 쟀더니만 이 질량에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딱 봤더니만 요 놈이 여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여기로 나타나고 또 없어졌다가 여기로 나타나고 이렇게 수시로 나타나는 그 놈을 물질이라고 해서 질량을 재봤더니 그게 전체 아원자 질량의 0.00001%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99.99999%는 어떤 거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세계 속학들이 놀래버렸어요. 아니 아원자의 질량을 쟀더니만 보이는 거는 0.0000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물질 하나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오장육부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공간 속에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양자 에너지가 이제 흐르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뭉쳐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군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에너지들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놀아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놉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군에 들어가면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버티지를 또 못해요. 버티지를 못하고 스스로 나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그 주위로는 긍정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그 에너지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이쪽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버팀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니하고 나하고 같이 성공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니는 귀한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네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성공해보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젠마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젠마에서는 경영자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젠마는 내 회사도 아니고 누구 회사? 우리들의 회사.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사. 근데 어떤 마인드로? 경영자의 마인드로. 그냥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요. 경영자의 마인드로 같이 만들어보자는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젠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서포트가 돼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상생을 할 수 있게끔 회사가 바탕들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마음껏 뛰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지속성 매출을 하기 위해서 곧 나오겠지만 어떤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가성비 좋은 착한 가격이 돼줘야 되는 게, 그게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연스러운 매출, 삶 자체가 수익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측면, 어떤 측면? 유제품, 매출, 사업. 그게 자연스러운 매출로 이어져야 된다는데, 근데 자연스러운 매출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이 착한 가격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네트워크는 꽝이에요.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 드렸잖아요. 핸드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 무슨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컴퓨터 기능을 만들었어요.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만 보면은 연예인 누가 몇 살이고 결혼했는지 아는데 애는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해외가 됐든 어디든 간에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제품이 착한 가격이 안 되면, 아, 이거 사기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 다단계 이거 가격만 비싸가지고 이러구나.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정보로 다 공유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제품이 네트워크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좋은 제품이 착한 가격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 네트워크 회사가 하는 건 무슨 회사예요? 피라미드 회사예요. 피라미드 회사.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지
자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니도 써보고 나도 써보고 괜찮니? 괜찮아. 상식적인 가격대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 에너지 자장 부서실 그거 15,000원이잖아요. 해원가가. 샷건은 얼마죠? 그건 득템한 겁니다. 회사에 남냐고요? 안 남습니다. 득템한 제품이에요, 그거. 아니, 그렇게 포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5,000원인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득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선물 받으면 좋아라 그러고.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이 돼야지 자가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보상 플랜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자분들한테, 우리 젠마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수익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회사의 몫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그 젠마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젠마인에서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보상 플랜. 그리고 마케팅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마케팅으로 가야 됩니다. 삶 자체가 수익이, 삶 그 자체가 수익이 되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조직 구성은 당연히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생기거든.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전달해서 제품 파는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애국자이면서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영끌이님 해가지고, 가게 하나 내가지고, 당연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잘 될 것 같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어때요? 거의 다 망하잖아요. 거의 다 망한다. 결국은 자존감, 명분, 상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조직 구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 된다로 밀어붙이면 조직 구축이다, 자가섭이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개밥의 도토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조직은 내 조직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질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제품 착한 가격도 있지만 내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세워주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 그런 게 있단다. 그래 눈치 보고 살 것 같으면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아이 이거 오늘 하나 팔아주고 말지. 다음부터는 안 찾아오겠지.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형태들을 갖추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가. 이걸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들이에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삶 자체니까. 그래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본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 내 가족과 내 새끼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형제 라인도 되고. 근데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나와
각자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깨지냐 하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방향대로만 안 가면 그건 나쁜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그게 살인자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자체로 서로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말을 입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왜 지금 현재 가슴이 아프고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 있고 아니면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각자가 다 알아요. 근데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그걸 가지고 삿대질해서 네가 이 새끼야 뭐 어쩌고 한 1분만 2분만 참으면 될 거를 왜 화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멸시를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말로서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했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팩 돌으면 이게 삿대질을 전부 다 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고 나서 한 1, 2분 있다가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질러대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저는 다 똑같다 그래요. 어느 누구든 나한테 스폰서도 있을 거고 파트너도 있을 거고 형제 라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폰서는 부모 같기도 하고 나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좋은 정보를 줬는데 이 사람 좋은 정보를 준 스폰서가 나 때문에 돈 벌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나 때문에 돈 벌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기본이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돈을 버니까 니는 무조건 밥 사야 되고 니는 무조건 내가 어디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이런 죄송한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그러지 않나요? 스폰서가 밥 한 끼 사면 파트너분들도 고마워서라도 스폰서님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그게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오늘은 스폰서님 제가 살게요. 이 말 한마디에 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꼭 나는 스폰서가 있으면 난 파트너라고 생각해.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들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부모와 같은 스폰서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자식 같은 파트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의 이웃과 같은 형제 라인은 무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을 파트너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가 슬로건은 잼마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기업.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천지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천지인화라고 항상 써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과 땅 사람 나타난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라고 한 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스폰서도 공경도 좀 해주시고 파트너분들을 사랑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더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읊어드리죠.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 불러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운다. 제가 항상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도 그렇게 꼿꼿하게 다시 세우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 한이 얼마나 차오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제넘게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아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것도 한 번씩 우리 리더분들도 한 번씩 되새기고요. 같이도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게 돼서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어요.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많은 애로 굴곡이 있는 삶 속에서 힘들고 정말 성공해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파트너란 이유로 그렇게 하대를 하고 못되게 하고 말 한마디로 부스부스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온 건데 우리 정말 리더분들은 이거 우리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 꼭 간직해야 될 마음,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고 우리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드렸죠. 처음에 파트너 한번 오면 제가 어디서도 저기 부산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파트너들이 오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같이 하니까. 근데 조금 알고 나면 파트너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 스폰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 없겠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이 사람이 이러면 이제 함부로도 하고 못되게도 하고 이래버려요. 근데 처음에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몹시도 괴로웠다. 어깨 위로 별들이 뜨고 그 별이 다 질 때까지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에는 내가 그에게 처음 했던 말들을 생각했다.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 먹던 밤, 파트너가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를 하면서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준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 먹던 밤, 돌아오면서 발걸음마다 심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나 이 친구한테, 이 파트너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후원 가자 그러면 후원도 가고 뭐 하면 뭐 하고 다 해주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그날의 내 기도를 들어준 별들과 저녁 하늘을 생각했다. 초심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하고 같이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제가 초기에 얘기했었죠. 얼마나 고마워요. 같은 생각, 같은 방향성,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초심에는 처음에는 다 이 사람 뭐든지 간쓸게 다 빼줄 듯이 하다가 미워지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잘라 말아 볼까 말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젠마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까 금방 얘기 드렸듯이 젠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공적인 글로벌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이 삶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 나는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이 아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멋진 젠마의 경영인이 돼야 된다는 이런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나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들을 대하는 태도, 스폰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촌 플랫폼이 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뭐요? 옛날에 우리가 갔던 3일장, 5일장, 7일장 하는 장터. 장터가 이꼬로 플랫폼이다. 그 안에서 다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SNS를 잘해야 된다. 뭐? 카톡만 잘하라. 이거. 자, 여기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소유의 종말이란 책도 있는데, 소유의 종말이 아니고 뭐예요? 소유가 아닌 이제 공유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이 처음에 저기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는 뭐 에어비앤비든 뭐 이런 전체를 총괄 망라하는 게 저희가 아이젠 플랫폼, 포탈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같은 데는 처음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뭐부터 시작했죠? 문자라든지 뭐 무료 전화라든지 이거로 해가지고 인프라를 늘렸는데, 인프라를 늘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저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젠마도 1억 명의 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랬을 때 젠마가 얼마나 커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프라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젠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탈 플랫폼. 저기 금방 얘기했던 카카오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직방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를 막나 포탈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2020년, 21년 올 4월 달이에요. 4월 달 세계 10대 전 세계 기업 시총 총 20위권에 7개 회사가 플랫폼 회사가 들어갔어요. 최고의 위에 있는 게 애플이에요. 여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코는 그 중국의 사우디의 국영회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제껴두고.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는 위챗. 중국 위챗 아시죠? 위챗.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이렇게. 10위권 안에 7개 회사가 7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회사. 알리바바까지. 7개 회사가 들어갔고요. 삼성전자가 12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연매출이 한 240조 정도 됩니다. 2019년에 240조였으니까 2020년도 한 240조, 많이 돼봤다 한 250조 정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1순위, 1위가 삼성전자가 240억 매출. 근데 더 중요한 건 2위가 현대자동차가 어딘데 매출액이 얼마냐면 100억이야. 1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의 갭이 너무 큰 거죠. 네. 240조하고 100조가 안 되는 게 1, 2등 차이. 그래서 삼성은 10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시장 총 합계가 2234조입니다. 근데 애플 한 회사, 일반 회사의 총 시가총액이 2478조예요. 근데 한국 전체 시가총액이 2234조입니다. 아니 미국의 한 회사만도 못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젠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플랫폼, 그래서 새로운 젠마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톡이 2010년 3월 달에 해가지고 2013년 7월 달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생적 한계 때문에 2020년이 됐는데도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국한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2019년 5월 달에 톡보드 19년 5월 달에 톡보드 광고를 하면서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에 보시면 위에 그 선전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2019년 5월 달에.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저가 약 1억 명인데 지금까지도 1억 명이라는 얘기죠. 3년 만에 1억 명이면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근데도 1억 명이다. 근데 카카오 분기별 매출이요. 2019년 3조 700억, 2020년에는 4조 원이 넘어갑니다. 딱 10년 만에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4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1억 명의 인프라를 가지고 이 정도, 카카오톡 이 정도 되는데 그 회사 이익은 다 어디로 가요? 카카오의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4조 2000년도 4조 이상의 매출액이 이유는 회사로 기속되는데요. 이제 젠마를 한번 볼게요. 젠마가 앞으로 기간은 10년 잡고 1차 글로벌 1억 명 정도의 회원을 한번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억 명 정도의 회원. 1억 명 정도의 회원이 되면 젠마가 앞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월 매출 한 200조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그 작년 매출이 그 한 20억 모자라는 980억, 1000억인데 200조면 몇 배가 10년 만에 뛰는 거예요? 100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배, 2000배가 뛰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만 14억 한 8천, 인도만 하더라도 13억 2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만 합쳐도 28억 정도, 77억 인구 중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봤지만 중국, 인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부터 해가지고 이제 동남아권, 그 다음 중앙아시아권, 충분히 1억 명은 10년 정도면은 우리가 플랫폼하고 같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유저가 1억 명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10년 아니면 충분히 그 이상은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한 달에 10원만 써도 1억 명이니까 10억이 될 거고 100원 쓰면 100억이 될 거고 1000원 쓰면 1000억이 되는 겁니다. 10,000원을 쓰면 1조가 되는 거고 10만 원 쓰면 10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커지면 200조는 무조건 되리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160만 원이 네트워크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면 그거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뭐를 사든 그게 다 포인트로 잡힐 수 있으니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PV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죠. 그 특허를 세계 최초로 젠마가 네트워크하고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쭉 넘길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이거는 한 번씩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호텔, 콘도, 레포트, 리조트, 항공권, 여행, 자동차 렌트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가맹점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8만 번 회원이지만 이제 곧 10만 번, 20만 번 넘어가면 그 인프라가 충성도 있는 우리 회원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치기반 이게 어느 나라를 가든 이제 젠마 지사가 있는데 눌러대면 내가 호텔이다 그러면 젠마 가맹점 호텔들만 나오는 거예요. 젠마 가맹점 식당들만 나오고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가 지사가 있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곧 끝내도록 할게요. 이건 쭉 보시고 리더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플랫폼 특허 출원인데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비즈니스 플랫폼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증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명 특허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여기 나왔어요. 이게 특허 받은 겁니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저겠죠.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31조 분량으로 특허권을 받았습니다. 여기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대로 된다면 젠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정도부터 약 1만여 가지 제품군을 쌓아놓고 이제 그 추려가지고 지금 한 3천여 가지 정도부터 먼저 6월달 정도부터는 출시를 할 겁니다.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쇼핑몰부터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살을 붙여나가고 나중에 뭐 직방이라든지 카카오 택시처럼 그런 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콘도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리고 식당부터 전부 다 되게끔 하죠. 예. 이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마 리더스도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이거를 각자 이제 날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다 연결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소실적 가장 끝선에 와서 회원가 추천인은 나고 소실적 가장 끝선에 와서 되고 그 사람이 매출이 일으킨 거에 대해서 추천 보너스, 팀 보너스, 뭐 리더십 보너스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 여기서 보면 그 빨간 거로 드레스를 다 입었잖아요. 저번에 행사할 때는 하얀색 드레스를 또 입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거는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행사할 때 뭐 드레스 입어야 된다 그러면 색깔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는 빨간색으로 하든 뭐 아니면 보라색으로 하든 이런 거를 리더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나로 통일되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리고 그저께 그 러시아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5, 600명 오지 않을까? 700명이나. 근데 아마 올 하반기 쪽에 행사할 때는 그 체육관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이상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가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들이 지금 만든 겁니다. 예, 어느 누가 아니고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간 거고요. 이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이 그 젠마가 그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러시아에도 아마 브랜드가 되지 싶습니다. 아까 여기 뭐 이제 머리 깎고 저 대머리 같이 생긴 유명한 가수가 와서 했는데 그거 꽤 유명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 여기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쓸 기회 있으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료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